안녕하세요. 코렐드로 X6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도형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개체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자,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렉탱귤 툴과 3포인트 렉탱귤 툴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줄 수 있는 도구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렉탱귤은 마우스로 클릭해서 원하시는 대로 사각형을 그려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그릴 때 정사각형으로 작업하고 싶으시다면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로 사각형을 그려주시게 되면 가로와 세로의 변의 길이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등록 정보 표시줄, 우리가 속성을 볼 수 있는 프로퍼티 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는 옵션을 이용해서도 역시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테두리나 각도 등 다양한 값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포인트 렉탱귤인데요. 3점을 찍어서 사각형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찍어서 이어진 선분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사각형의 길이와 기울기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나머지 한 점이 그려질 사각형의 너비를 설정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타원, 일립스 그리기인데요. 자, 일립스 도구도 역시 일립스와 3포인트 일립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일립스, 타원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원하는 형태의 타원을 그려주실 수 있는데요. 자, 이 타원을 여러분들이 정방형의 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실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먼저 눌러주시고 나서 원을 그려주시게 되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동일한 정원을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 정보 표시줄, 프로퍼티 바 부분에 나타나는 다양한 옵션 값, 속성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테두리 값도 변경하실 수 있고 각도 값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원을 호의 형태나 원의 일부로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포인트 일립스인데요. 역시 3포인트 렉탱귤과 마찬가지로 3개의 점을 찍어서 타원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타원의 전체적인 길이, 지름을 선택해 줄 수 있고요. 또 그려질 타원의 기울기도 설정해 줍니다. 자, 마지막 점을 찍어서 역시 너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 다각형 도구 안에는 다각형 이외에도 훨씬 더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이 전체를 우리가 오브젝트 플라이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부분은 바로 다각형인데요.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가장 먼저 그릴 수 있는 다각형은 바로 오각형입니다. 기본값이 오각형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값도 역시 등록 정보 표시줄 프로퍼티 바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꼭지점의 변의 수를 조절해서 몇 각형을 그리실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체를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그려놓으신 그림을 삭제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먼저 선택 도구, 택도구로 개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개체를 선택해 놓으시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팝업 메뉴가 뜨는데요. 그 부분에 딜리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면 개체가 지워지게 되고요. 또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돼도 역시 개체가 모두 다 삭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에 있는 모든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셔서 드래그한 영역 안에 완전히 포함된 개체도 역시 삭제해 주실 수 있지만 화면에 있는 모든 개체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버튼 또는 팝업 메뉴에 있는 딜리트 메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화면에 있는 모든 개체가 삭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렐드로우로 가서 직접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코렐드로우로 이동을 했고요. 우선 새로운 문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일 부분으로 와서 New 선택해 주게 되면 새로운 종이를 열 수 있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종이를 세로 방향으로 열었었죠. 똑같이 A4 용지에 CMYK로 문서를 열어주긴 할 건데요. 종이의 방향을 바꿔서 제가 가로 방향으로 선택해주고 새로운 문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고정 표시기 중에서 오브젝트 매니저가 열려 있는데 저는 이 창도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바깥에 꺼내져 있는 고정 표시기를 닫기 위해서는 X 표시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필요한 고정 표시기를 화면에 꺼내놓기 위해서는 윈도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윈도우 메뉴를 선택해 줄 거고요. 대부분 고정 표시기가 툴바를 제외하고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다커스라는 메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다커스 선택해 주니까 지금 상단 부분에 우리가 닫은 오브젝트 매니저가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힌트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값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처럼 윈도우 안에 다커스에 들어오셔서 필요한 고정 표시기를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영역이 조금 더 넓어졌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저는 먼저 도구 상자 부분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화면을 크게 보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화면 해상도를 800에 600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지금 도구 상자에 있는 도구가 모두 다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보게 될 등록 정보 표시도 보여지는데요. 또 도구 모음도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모든 툴바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자, 어디에서 확인할 거냐면 도구 상자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빈 부분에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툴바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고 있죠. 선택이 되어져 있는 툴바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아래쪽 가장 하단 부분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락 툴바라는 값이 보여집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툴바들을 꺼내놓고 나서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잠궈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는 이 값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체크를 풀어주게 되면 조금 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점선들이 보여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선 부분에 제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사방이 화살표 모양인 마우스 커서로 변경이 됩니다. 결국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도구 상자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다시 끼워놓고 싶으실 경우에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 표시가 될 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주시게 되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툴바를 잠그지 않고 사용하시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우리가 도구를 사용할 때 도구 상자 부분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도구들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죠. 자, 제가 지그시 눌러보게 되면 안쪽에는 숨겨진 도구가 보여지게 되는데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점선으로 된 줄이 하나 보여지죠. 자, 저는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좀 꺼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숨겨져 있던 도구까지 포함해서 화면 바깥으로 우리가 도구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숨겨진 도구까지 아주 빈번하게 사용한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구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도구가 바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도구였죠. 자, 지금 제가 꺼내놓은 도구도 바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도구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바로 렉탱글 툴인데요. 사각형을 그려줄 수 있는 도구이고요. 옆쪽에 보여지는 도구도 역시 사각형을 그려줄 수 있는 도구이기는 한데 그리는 방법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3점 포인트 렉탱귤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사각형 도구부터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니까 지금 등록 정보 표시줄에 아주 많은 값들이 바뀌었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사각형에 관한 모든 옵션들을 이렇게 등록 정보 표시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사각형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수적인 값들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저는 가장 상단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릴 사각형의 중심점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그대로 두고 우선 사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첫 번째 점을 클릭을 딱 해줬어요.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아직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려지게 될 사각형의 형태를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마우스 손을 떼주게 되면 바로 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려놓은 개체는 선택도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우리가 개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 도구, 픽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도구 상자 가장 첫 번째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도구 두 가지가 보여지죠. 자, 픽 도구가 있고요. 프렌드 픽 도구가 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픽 도구만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빈 공간을 클릭해 주게 되면 우리가 선택했던 사각형은 선택에서 해제가 되고요. 선택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등록 정보 표시줄 부분에서도 사각형에 대한 정보나 옵션 값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제가 다시 클릭해서 사각형을 선택해 주게 되면 다시 사각형에 대한 정보들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우선 이 사각형에 대한 등록 정보부터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값이 X와 Y죠. 자, 이 값은 우리가 현재 그려놓은 사각형의 좌표를 뜻합니다. 지금 이 좌표가 어떤 좌표를 뜻하는 거냐면 사각형의 중앙 부분에 있는 이 조절점 부분이 선택되진 상태로 사각형을 그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90.154mm, 136.043mm의 위치는 바로 이 센터점에 해당되는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A4 용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단위가 밀리미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픽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상단 부분으로 좀 올려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좌표가 변경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중심점에서 좌측 상단면을 이렇게 클릭을 좀 해줄까요? 자, 제가 이렇게 좌표의 위치를 변경해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도 역시 변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직접 수치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x의 값을 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엔터 눌러주게 되면 지금 사각형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x축의 좌표값을 50이라고 선택해주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50만큼 떨어진 위치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눈금자를 보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겠지만 지금 가로에 0이 되는 지점이 좌측선이고요. 그리고 y축에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하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0,0 원점의 위치는 좌측 하단이란 얘기죠. 여기에서부터 값이 계산돼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실 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좌표값 변경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좌표가 될 지점도 이렇게 조절점을 선택해서 직접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제가 그려놓은 사각형의 크기는 가로의 값은 97.992mm이고요. 세로 값은 86.771mm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나는 정확한 값으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수치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값이 변경이 됐고요. 저는 높이 값을 조금 줄여볼까요? 자, 제가 50으로 바꾸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사각형의 크기가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크기를 준 바로 옆부분으로 이동할 건데 지금 %라는 값이 붙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바뀐 값을 확인을 해보니까 가로는 102%고요. 세로는 57.6%로 되어 있죠. 자, 이 값은 우리가 최초의 사각형을 그렸을 때 크기에서 값이 바뀌게 되면 그 값을 이렇게 배율로 보여줍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이 이 값도 직접 수정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저는 200%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가로값이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엔터 눌러주게 되면 지금 값이 변경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값도 역시 150%로 좀 늘려줄게요. 자, 그럼 사각형이 모두 다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었던 이 크기 값도 변경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옆부분에 있는 이 자물쇠 버튼을 한번 클릭해주고 값을 변경해 볼게요. 자, 그럼 저는 150%로 변경을 해줄까요? 자, 엔터 눌러줬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사각형의 크기가 줄기는 줄었는데 제가 가로값만 변경을 했는데 세로의 사이즈도 동시에 줄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크기를 같이 줄여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개체가 나는 이 비율은 딱 마음에 드는데 크기만 조절했으면 좋겠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배율을 조절하실 때 락을 걸어주신 상태에서 작업하시게 되면 어떤 크기로 크기가 늘건 줄건 간에 그 비율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준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각각 따로따로 다 값을 줄 거다 그러면 이 버튼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잠금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옆부분으로 이동해서 제가 각도 값을 줄 건데요. 자, 지금 회전 표시가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설정된 값은 0도죠. 자, 저는 이 값을 30도로 변경해주고 엔터 눌러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려놓은 사각형이 지금 이렇게 회전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다시 이 값을 0도로 바꿔주고 엔터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는 0도 값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옆부분에 지금 보여진 이 값들은 미러 값인데요. 그러니까 대칭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값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후에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옆부분에는 코너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값 3가지가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로 선택되어져 있는 값은 코너를 둥글게 해주는 값이고요. 두 번째 값은 코너를 안쪽으로 둥글게 라운딩 처리를 해주는 값이죠. 자, 세 번째 있는 값은 못따기라고 해서 베벨 형태로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깎아서 45도 경사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택된 값이 밖으로 라운드죠. 자, 그런데 전혀 지금 우리가 그린 사각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값이 바로 모두 다 0mm이기 때문이겠죠. 자, 제가 이 값부터 이제 변경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사각형의 모퉁이 반경값은 2개가 아니라 바로 4개입니다. 자, 우리가 사각형 그리면 모서리 부분이 4개가 생기죠. 자, 이 4개의 값을 우리가 동시에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 4칸이 만들어져 있고요. 중앙 부분에 보시면 자물쇠, 락이 걸려있죠. 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락을 풀어주게 되면 4개의 값이 저마다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락을 걸어주시게 되면 이 4개의 값은 하나의 값만 설정해도 모두 다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값을 한번 변경해 볼 건데 자, 이 부분은 바로 좌측 상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 제가 100이라는 수치를 주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4개의 값이 동시에 바뀌면서 다 100이라는 수치를 갖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자물쇠 풀어줄게요. 자, 락을 해제해주고 나서 제가 상단값은 50을 선택해주고 엔터 눌러줬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값은 제가 30만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우측 상단값을 20을 선택해주고 엔터 눌러줬고요. 좌측 하단값은 제가 120 선택해볼까요? 자, 엔터 눌러주게 되면 지금 사각형의 모서리 반경값이 4개가 모두 다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반지름 값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당연히 거의 선분이 남아있지 않은 형태를 보시게 됩니다. 자, 저는 값을 조금만 줄여볼까요? 자, 제가 50 선택해줬어요. 자, 그럼 이제 사각형의 선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4개의 기퉁의 값을 모두 다 다르게 주실 수도 있고 또 락을 선택해서 모두 다 함께 같은 값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측 상단 지점의 모서리 값을 30으로 변경을 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락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 값은 동일하게 바뀌었지만 지금 우측 상단과 우측 하단 값은 바뀌지 않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똑같이 값을 줄 건데 자, 이렇게 락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값을 30을 선택해주고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럼 지금 앞쪽에 있는 값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자, 비율을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측 하단 값도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락을 먼저 풀어주시고 나서는 자, 이렇게 똑같은 값을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와서도 제가 40 눌러주고 나서 엔터 쳐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똑같은 모서리를 갖게 됩니다. 자, 제가 다시 락 걸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두 번째 있는 버튼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 반경값이 이제 바깥쪽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값을 조금 낮춰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임의의 값으로 값을 조절해 주실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마우스 가져다 놓으시게 되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타나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마우스를 이동해서 값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베벨, 못따기로 한번 형태를 바꿔볼게요. 자, 제가 클릭해 줬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보여지는 39.1mm라는 이 길이로 이렇게 베벨, 못따기 형태가 된 거죠. 자, 저는 이 값을 좀 줄여볼게요. 자, 엔터 눌러주게 되면 지금 락이 걸려 있으니까 4개의 귀퉁이가 모두 다 똑같은 값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사각형을 좀 지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개체를 지우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딜리트라는 명령이 보여지죠. 자, 제가 지워볼게요. 자, 그럼 바로 개체가 지워지고요. 자, 제가 다시 사각형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래도 역시 똑같이 개체가 삭제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이번에는 제가 등록 정보 표시줄을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도구 상자를 분리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분리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제가 이렇게 사방으로 화살표가 뜨게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끌어만 내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화면이 조금 좁아서 뒤쪽 부분에 보여지지 않는 값이 있어서 제가 분리를 했어요. 자, 우리가 확인할 값은 바로 테두리의 두께 값입니다. 자,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값은 글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할 거고요. 펜 쪽 부분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바로 펜의 두께, 그러니까 스트로크의 두께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0.2mm로 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수치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보여지는 값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2.5mm로 설정을 해주니까 훨씬 더 두꺼운 형태로 바뀌었죠. 자, 저는 제가 직접 값 입력해 볼 거예요. 자, 제가 5mm 선택해주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두껍게 설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어떤 사각형을 또 그려줄 거냐면 사이즈가 몇이 됐건 간에 무조건 가로와 세로의 변의 길이가 동일한 정사각형을 그려주고 싶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먼저 사각형을 그려놓으시고 나서 가로와 세로 값을 똑같이 주신다면 당연히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이즈와 무관하게 사각형을 그리고 싶으실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게 되면 무조건 정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제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등록 정보 표시줄 부분에서는 좌표 값과 크기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자, 제가 어떤 크기를 설정하든 간에 사이즈가 똑같이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사각형을 그려주시게 되면 정사각형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중심에서부터 그려지는 사각형을 좀 그려볼 건데요. 자, 보통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때는 클릭한 지점이 첫 점이 돼서 좌측 상단이 되거나 또는 우측 하단이 됩니다. 자, 제가 마우스를 위해서 아래로 끌어내려주게 되면 첫 점은 좌측 상단이 되겠지만
마우스를 반대로 이동하게 되면 이번에는 우측 하단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두 점을 찍어서 사각형을 그리고 이 사각형의 첫 점이 좌측 상단 또는 우측 하단이 되게 마련인데요. 자, 제가 그럼 이번에는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중심에서부터 사각형이 그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첫 점이 좌측 상단이나 우측 하단이 아니라 제가 그리려고 하는 사각형의 정중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함께 눌러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사각형을 그리시지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화면에 있는 그림을 다 지워주고 싶은데요. 자, 우리는 이미 딜리트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팝업 메뉴 띄워서 딜리트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아주 많은 그림을 그려놨는데 나는 모두 다 선택하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컨트롤 A를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 내에 있는 모든 그림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모든 개체를 선택하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개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나는 화면에 있는 모든 그림을 지울 것이 아니라 선택한 그림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픽도구 선택하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드래그한 영역 안에 완전히 포함된 개체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모두 다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A 눌러주고 딜리트 버튼 눌러주게 되면 화면 내의 모든 그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저는 3점 포인트 렉탱귤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3점 포인트 렉탱귤 선택해 줬습니다. 자, 이 3점 포인트 렉탱귤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하고 다른 점은 거의 없습니다. 단 그리는 방법만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제가 첫 번째 점을 딱 찍어줄게요. 자, 그러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분 하나가 나왔죠. 자, 이 선분이 갖는 길이, 제가 이만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 길이만큼 사각형의 높이가 선택이 되고요. 제가 이 선분의 방향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사각형이 가지는 기울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삐뚤어 한번 놔볼까요? 자, 손 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각형이 지금 기울기가 생긴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 한 점은 바로 이 사각형의 너비를 선택해 주겠죠. 자, 제가 또다시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3점 포인트로 제가 정사각형 작업해 볼 거예요. 자, 클릭하고 제가 드래그해서 지금 길이와 방향을 설정을 했죠. 자, 이때 제가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정사각형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아직 사각형이 다 그려진 건 아니에요.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먼저 길이를 선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더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왜 이렇게 크기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냐면 정사각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크기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각형을 그리시는 것이 더 편한지 선택하셔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컨트롤 A 모두 다 선택해주고 딜리트 버튼 눌러서 화면에 있는 그림부터 삭제를 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렉탱귤 툴은 닫아줄 거고요. 원형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저는 일립스 툴 선택해 줄 거예요. 자, 일립스 툴 안에도 이렇게 숨겨진 도구가 들어있는데 3포인트 일립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저는 이 창을 분리해서 바깥쪽으로 꺼내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먼저 일립스 툴 선택해 주게 되면 이제 원형을 그려줄 수가 있게 되고요. 위쪽 부분에 보여지는 등록 정보 표시줄, 프로퍼티 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드래그해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길쭉한 타원도 그려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옆으로 긴 타원도 그려주실 수가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먼저 타원을 그려줬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프로퍼티 바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 그려지는 부분에 좌표값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 좌표도 지금은 이 원의 센터 부분에 좌표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해 주시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해당하는 좌표값을 화면에 보여주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옆쪽으로 이동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원의 크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지금 아주 동그란 정원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값이 지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방형의 원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값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00으로 변경을 해주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X축의 값이 더 커지니까 가로 방향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높이값 드래그해서 값을 변경해 볼게요. 자, 제가 똑같이 100mm를 선택해 주게 되면 이제 정원이 되는 거죠. 자, 옆부분으로 이동해 보게 되면 배율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역시 똑같이 지금 현재 배율이 우리가 최초에 그렸었던 사이즈에서 이만큼 늘어났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원도 역시 똑같이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정원에서 회전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계속해서 똑같아 보일 테니까 저는 높이값 조절할게요. 자, 절반으로 줄여서 50mm로 바꿔주고 나서 이제 회전값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회전값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45도로 회전을 시켜볼게요. 자, 엔터 눌러주게 되면 45도 각도로 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값을 다시 0도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그렸었던 상태로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정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이즈를 100mm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부분에서는 귀퉁이 옵션이 있었죠. 사방 4군데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거나 각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개체는 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지금 현재 선택된 값이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값인데요. 옆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면 각도에 대한 표시값이 있습니다. 자, 시작 각도가 90도고 종료 각도도 90도인 상태죠. 자, 이렇게 시작 각도와 종료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정원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값이 변경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닫힌 형태의 원형이 아니라 벌어진 형태의 원형을 보게 될 텐데요. 자, 그 값은 바로 두 번째 값부터 실행이 됩니다. 자, 제가 선택을 해줄게요. 자, 시작 각도가 0도인데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0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아래쪽의 종료 각도가 270도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이만큼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시작 각도를 90도로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게 되면 이제는 정확하게 반원의 형태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90도가 되는 지점이고 이 부분이 270도가 되는 지점이죠. 자, 이런 값들은 모두 다 절대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90도라는 값은 주실 수가 없고요. 각도를 한 번 더 꺾어서 4분의 1만 남은 원형을 그리시고 싶다면 이 부분에서는 180도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 옆쪽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여지는 이 값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원의 조각을 반대로 뒤집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은 값이 4분의 1 지점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값을 반대로 바꿔주게 되면 결국 이 90도만큼만 제거가 되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원을 또 그려줄게요. 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원을 그려주고 나서 저는 이 원에는 다른 값을 줄 건데 바로 아크, 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클릭해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0도 되는 지점과 270도가 되는 지점이 끊어진 형태가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선분으로만 만들어진 원의 일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시는 모든 개체는 열려져 있게 되면 면의 색상을 채워주실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원의 일부를 조각으로 만들게 되면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서 닫혀져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상을 부여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잘려진 형태가 되고 나면 이 안쪽에 들어오는 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상을 채워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저는 각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저는 시작 각도를 180도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종료 각도는 90도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둥근 이렇게 반원의 형태가 보여지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조각으로 만들었었던 이 개체처럼 닫혀져 있는 개체가 아니라 열린 호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번에도 역시 제가 선택한 개체의 테두리의 두께값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10mm 선택해 주게 되면 1cm의 두께를 가진 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이 그림들을 선택해서 다 지워줄 거고요. 이번에는 3점 포인트 일립스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해줬어요. 자, 똑같이 원을 그리는데 방법만 차이가 있는 거겠죠? 자, 제가 첫 번째 점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니까 역시 선분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 값은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원의 지름이 되겠죠? 자, 저는 한 이 정도 만들어 볼까요? 자, 클릭해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는 원의 너비를 선택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클릭해 주게 되면 3점 포인트를 가진 타원형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원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 우리가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눌러줬었죠. 자, 마찬가지인데요. 자, 원도 역시 우리가 정원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수치를 변경해 줄 수도 있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어떤 크기의 원을 그리시건 간에 무조건 정원이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원이기는 한데 이 원의 시작 위치를 바꿀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클릭해 주게 되면 역시 좌측 상단, 우측 하단으로 원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눌러주고 원을 그려주게 되면 센터에서부터 시작하는 원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둘 다 눌러서 원을 그려주게 되면 내가 처음에 찍은 첫 번째 점이 원의 센터가 되면서 크기는 정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3점 포인트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우선 화면에 있는 그림부터 지워주고 제가 다시 3점 포인트 선택해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제가 이렇게 원의 지름값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의 너비를 설정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최초에 잡은 길이보다 작아질 수는 없지만 크게 만들 경우에는 결국 원의 크기가 늘어나면서 정원을 만들어준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원도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일립스 툴 닫아줄 거고요. 저는 이번에는 다각형 도구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숨겨져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 값을 우리가 오브젝트 플라이 아웃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저는 창부터 분리를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여지는 다각형 도구 폴리곤 툴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의 수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다각형을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제가 아무런 그림도 그리지 않았는데 프로퍼티 바 부분으로 이동해 보시게 되면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값 두 개가 보여집니다. 결국 그리기 전에 설정할 수 있는 값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리기 전에 설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값이 바로 변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다각형의 변을 몇 개로 줄 것인지 설정을 해주는 건데 기본 값이 5로 설정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값을 바꾸지 않고 그림을 그리셨을 경우에는 바로 오각형을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클릭하고 드래그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오각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5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오각형을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상단 부분에 보여지는 값은 사각형이나 원형이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먼저 좌표 값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려놓은 오각형의 센터의 위치가 지금 이 위치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값을 변경해 주시게 되면 당연히 좌표값 이동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크기가 보여지고 있죠. 가로의 값이 얼마고 세로의 값이 얼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는 배율 변화할 수 있고요. 각도 값도 조절할 수 있는 값이 보여지죠. 자, 저는 각도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50도로 선택해 주게 되면 회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오각형을 그리셨다고 하더라도 변의 수를 늘려서 형태를 바꿔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 저는 테두리의 두께값도 설정해 볼게요. 자, 제가 5mm 선택해 줬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도형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선택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바탕 클릭해서 먼저 선택부터 풀어주고 나서 변의 수를 8개로 늘릴게요. 자, 엔터 눌러주고 다각형을 그려줄 건데, 자, 역시 제가 컨트롤 키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쉬프트 키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쉬프트 키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아까 찍었던 첫 점이 이 개체의 좌측 상단이 아니라 센터로 바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팔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수치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15각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총 각이 15개가 되는데 이렇게 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형태가 원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번에 저는 선택을 다시 풀어주고 변의 수를 3개만 주고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키까지 눌러서 제가 삼각형 그려줬습니다. 다각형 중에서 변의 수가 가장 작은 형태가 바로 삼각형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변의 수를 조절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각형을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폴리곤 도구 다각형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도형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